여드름이 자주 나거나 블랙헤드를 제거해도 다음날 다시 생기고 각질이 자주 뜨거나 얼굴 탄력이 떨어져 보인다면 지금 모공 관리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완전히 줄일 수 없어서 얼굴 전체 인상까지 지저분해 보이게 만들죠. 좋은 소식은 피부과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공이 생기는 진짜 이유부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모공 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공이 신경 쓰일 때 뭐부터 관리 시작하세요? 대부분은 아마 피지 제거일 겁니다. 모공이 가장 돋보이는 요 코나 나비존 이런 곳에 블랙헤드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바로 없애려고 코팩을 하거나 이 스크래퍼로 긁거나 심지어 손으로 압출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걸 하고 나면 그 순간에는 피부가 좀 깨끗해 보이고 모공이 잠깐 덜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피지가 차고 다시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고 분명 관리했는데 왜 그대로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공은 단순히 피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지, 각질, 피부결, 그리고 피부 탄력까지 여러 가지가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피지만 제거한다고 해서 모공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피지가 많아지면 모공은 더 넓어 보이고 각질이 쌓이면 모공 입구를 막아서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부 탄력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특히 나비존은 점점 늘어지고 길어 보이면서 얼굴 전체 인상까지 늙고 우울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 관리는 단순히 뽑아내고 닦아내는 방식보다 막히지 않게 하고 과하게 쌓이지 않게 하고 피부 탄력을 관리하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집에서 모공 관리를 할 때 뭘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과한 피지 제거를 줄이는 것입니다. 모공이 신경 쓰인다고 해서 코팩이나 압출을 자주 하게 되면 당장은 시원할 수 있어도 피부에는 계속 자극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붉어짐이 생기고 피부결이 거칠어지고 오히려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피지 제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죠. 물리적인 뜯는 코팩을 하지 말고 피지 자체를 녹일 수 있는 피지 연화제나 클렌징 오일 이런 걸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각질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각질이 표피층에 쌓이게 되면 이것도 피지가 나갈 모공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 좀 막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 이런 걸로 변하니까 꾸준한 각질 관리를 아하, 바하 성분 이런 것들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각질 관리가 또 중요한 게 이 각질 관리를 하지 않은 채로 스킨케어만 한다면 우리 피부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열심히 발라도 이 각질이 쌓여있으면 이 겉 껍데기에 돈 뿌리는 행동이니까 제발 각질 관리는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근데 이 각질 관리는 당연히 피부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최근에 피부 장벽이 무너졌거나 여드름이 난다 이런 분들은 우선 피부 진정에만 관리를 집중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분과 장벽 관리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놓칩니다. 피지는 기름이니까 이 제거하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우리 피부가 좋아하는 건 수분입니다. 이 수분을 주지 않으면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름을 더 많이 뿜어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모공 안에 있는 피지를 제거해도 다시 또 금방 번들거리고 모공이 커 보이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지면 오히려 유분이 더 올라오고 피부결이 거칠어지고 그 결과 모공도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모공 관리라고 해서 무조건 피지를 줄이는 쪽보단 우리 피부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 세콜지 유명하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 가지를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먹여준 뒤 세콜지를 밸런스 맞게 잘 맞춰줘야 우리 피부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모공 관리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는 너무 뽀득뽀득하게 씻어내기보단 피부 상태에 맞는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분이 많은 날에는 약산성 클렌징 폼 가볍게 세안해 주시고 내 피부가 좀 건조함을 느낀다 이런 날에는 그냥 물 세안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 유수분 맞춰주는 제품을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선크림 진짜 꼭 발라주세요. 진짜 꼭. 자외선은 피부 탄력 저하에 영향을 주고 그런 변화가 쌓이면 모공이 더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좀 선크림 좀 발라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지나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되 좀 과하게 문지르거나 과하게 제거하는 식 이런 것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피부 턴오버와 모공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 천천히 루틴에 넣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모공 관리에 가장 좋다는 이런 레티놀. 저는 이 레티놀을 저녁 루틴에 꼭 넣어서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가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하게 관리해주는 겁니다. 모공은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강한 방법으로 짧게 하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고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루틴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공은 사람마다 원인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피지가 많아서 문제고 또 어떤 사람은 각질이 너무 잘 쌓여서 그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또 피부 탄력 저하 때문에 요 코나 나비존,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방법들 그대로 따라하기보단 내 모공이 뭐가 문제인지 이 원인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 채널은 모공 관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이 루틴이나 화장품 성분 등 논문 자료나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릴 예정이니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집에서 모공을 관리할 때 핵심은 무작정 뽑아내는 게 아니라 막히지 않게 하고 자극을 줄이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피지 제거만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모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피지, 각질, 피부결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조금씩 덜 도드라져 보이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집에서 모공 관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공 관리에 치트키인 성분이 있는데 이걸로 꾸준히 관리하면 모공 그리고 주름까지 좋아지는 영상 밑에 준비해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